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금 취임 후 10여일 만에 G7 참석을 위해서 6월 16일부터 1박 3일간 첫 해외 방문길에 오르십니다. 카나다가 우리를 초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이러한 초청은 G7이 민주주의의 강인성을 보여준 경제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이번 G7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를 다하면서 한 G7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해 갈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첫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바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건데요.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힘으로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는 첫 외교 무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G7 참석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닌데요. 무너졌던 외교를 복원하고 위기에 처했던 국가의 품격을 회복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6개월 넘게 버려놓았던 외교 공백, 그 황폐한 잿더미 위에 이재명 정부가 다시 외교의 씨앗을 뿌리는 첫걸음인 건데요. 그래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특히나 이번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와 안보를 이끄는 주요 7개국과 함께하는 자리인데요. 그 중심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초청국 자격으로 서 있다는 것, 이는 국제사회가 이재명 정부를 향한 신뢰와 기대를 분명히 드러낸 장면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밝힌 이번 회의의 4가지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민주주의 회복의 메시지, 정상외교 복원, 실용외교의 출발, 그리고 경제 현안 돌파의 동력 확보입니다. 이 모든 키워드가 모여 의미하는 건 단 하나인데요. 그건 바로 대한민국이 돌아왔다. 이 한 문장입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오르고 뭉클함이 밀려오는데요. 정말 감동입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계엄 위기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지금 극복을 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 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 무대가 될 겁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널리 알리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이번 정상회의의 참석이 지난 6개월여간 멈춰섰던 정상외교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외교의 복원을,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상외교의 복원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G7처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국들과 정상외교를 재개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의 대전환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장에 나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로는 G7 계기에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정상과 교유하고 협의함으로써 관세 등 당면 외교 현안,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타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현안 타결에 동력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민주주의와 외교, 경제 통상 영역에서의 복원을 바탕으로 실용외교를 적극 추구하는 계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여일 만에 주요국 정상들과의 연쇄회담을 통해 조기에 신뢰를 다지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화할 예정인데요. 관세, 통상, 무역 같은 당면 현안도 논의되지만 이번 외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건 위상 회복 그 자체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렸던 외교의 위상, 국격의 추락은 국민들에게는 고통 그 자체였는데요. 이제 그 상처 위에 다시 국익을 지키는 외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말뿐인 국익이 아닌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국익 실현의 외교인 거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G7 순방과는 별개로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 복원을 언급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평화와 협력, 대화의 길로 가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낸 건데요. 윤석열이 끊어버렸던 대화의 줄, 이재명이 다시 잇겠다는 겁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닌데요. 전쟁 위기까지 치달았던 지난 정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책임 있는 지도자의 태도입니다. 이번 G7은 지난 정부에서 해왔던 단지 사진 한 장 남기는 외교쇼가 아닌데요. 외교의 공백을 메우고 국제사회와의 끈을 다시 묶는 실질적 외교의 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 무대가 될 텐데요.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 평화를 말하는 지도자, 국익을 실현하는 외교, 그 중심에 이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외교가 단순한 정상 외교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무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외교도 평화도 국격도 모두 잃어버렸던 지난 2년 반, 이제는 다시 되찾아야 할 때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힘껏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을 다시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그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순방 일정도 하나하나 주목할 대목인데요. 16일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한 직후부터 본격적인 외교 일정이 시작됩니다. 우리처럼 초청받은 여러 나라의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먼저 진행하고 같은 날 저녁에는 캐나다가 주최하는 공식 만찬에 참석하는데요. 그리고 17일 오전 본회의가 열리는 카나나스키스로 이동해 G7 정상들과 함께 본격적인 세션에 돌입하게 됩니다. 특히 이날 진행되는 확대 세션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한 오찬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을 연계한 차세대 에너지 전략을 주제로 발언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질서 재평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기술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인데요. 참석국들과의 양자회담도 연이어 진행되며 각국과의 실용 외교, 실질 협력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기대되는 성과도 분명한데요. 무엇보다 그동안 단절됐던 정상 외교의 공백을 단숨에 해소하고 대한민국 외교의 복귀를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G7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지고 관세 무역 같은 민생 현안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의미인데요. 나아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당당히 세계 질서 재편의 주체로 우뚝 섰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에너지 공급망, 디지털 전환, 안보 협력 등 글로벌 이슈에 있어 이재명 정부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능동적 주체로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이번 G7 외교의 본질이자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중심으로 돌아왔음을 알리는 상징적 장면인데요. 대한민국은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외교의 낭떠러지에 내몰린 나라가 아닌데요.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 G7 정상회의에서의 발걸음이 대한민국의 새 위상을 만드는 역사적 한걸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대한민국의 품격이 서 있음을 반드시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향해 말할 차례입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시작됐다고 말이죠.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주요국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라는 점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님 취임 후에 10여일 만에 주요국 정상들과의 대면을 통해서 조기에 신뢰관계를 구축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대국 정상들과의 교류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 활동은 물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여러 양자회담을 통해서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주요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통상, 무역 등 현안 논의에서 진전을 이루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G7 정상회담 참석을 통해서 에너지 공급망과 AI 등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G7 플러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적인 위상을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퍼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입니다. 특히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 소식인데요. 네, 이게 뭐랄까 대통령 취임하고 정말 열흘 만에 바로 G7 회의 참석이라니 출발이 아주 빠르죠. 와, 정말 숨가쁜 일정인데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그냥 첫 해외 방문,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들이 많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좀 그 핵심을 짚어봐야 할 텐데요. 네, 특히 그 지난 몇 년간 있었던 뭐 외교 공백이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 관련 여러 논란들 후에 이제 국제사회에 한국이 돌아왔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중요한 계기다. 이런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한국에 돌아왔다는 메시지, 이게 아마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이번 G7 참석을 통해서 크게 한 4가지 정도 목표를 설정한 걸로 보이는데요. 4가지나요? 어떤 것들일까요? 네, 첫째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그리고 이걸 국제사회에 알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지난 몇 달간 좀 멈춰 있었잖아요, 정상 외교가. 네, 맞아요. 좀 공백이 있었죠. 네,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한다, 이런 신호탄이라는 거죠. 외교 재가동의 신호탄?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G7 같은 주요국들하고 관계를 다시 좀 복원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실용 외교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하고 만나서 당면한 경제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관세 문제 같은 거요. 관세 문제 중요하죠. 네,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나갈 동력을 얻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랄까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또 실리도 챙기려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여러 층위의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그럼 실제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뭔가 좀 상징적인 장면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정을 보면요, 16일에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하고요. 거의 뭐 도착하자마자 다른 초청국 정상들하고 양자회담이 시작됩니다. 바로요? 와. 네, 그리고 저녁에는 캐나다가 주최하는 공식 만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17일에 본 회의 세션이 중요한데요. 본회요? 네, 카나다스키스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참여하는데 특히 그 에너지 안보 관련해서 오찬 회의가 있거든요. 에너지 안보. 요즘 정말 중요하죠. 네, 여기서 이 대통령이 직접 발언할 기회가 있다고 해요. 에너지 공급망하고 AI, 이걸 연결한 어떤 차세대 에너지 전략 구상? 이걸 밝힌다고 하니까요. 에너지 공급망과 AI라 흥미로운데요? 기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물론 뭐 G7 정식 회원국은 아니고 초청국 자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세계 주요 선진국들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국제 현안을 논의한다는 거,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국제 무대에 다시 등장했다는 신호니까요. 네, 그리고 이런 국제 무대 복귀와 함께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접근법 변화인데요. 남북관계 말씀이시군요. 네, 마침 이번 순방 즈음이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이거든요. 이걸 계기로 해서 그동안 좀 중단됐던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이에요. 그럼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른 접근인가요? 네, 뭐랄까 보다 좀 적극적으로 평화를 관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G7을 통해서는 국제적인 위상을 다지고 동시에 한반도 문제에서도 좀 주도권을 잡으려는 상당히 좀 실용적인 외교 행보다, 이렇게 읽힙니다. 국제 외교 무대 복귀랑 한반도 문제 주도권 확보. 이 두 가지 큰 그림을 동시에 그리고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뭘까요? 종합적으로 보면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순방은 일단 국제사회에 한국이 확실히 돌아왔구나, 이걸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 되고요. 네, 신호탄? 그리고 G7 국가들하고 구체적인 협력을 통해서 당면한 경제 문제 해결의 어떤 실마리, 돌파구를 찾고 나아가서는 그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G7 플러스 국가 수준으로 좀 격상시키려는 그런 포석으로 보입니다. G7 플러스 국가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돌아왔다, 이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확실히 각인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복귀와 회복, 그리고 실용이라는 키워드가 딱 들어맞는 설명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G7 회의 참석은 단순한 어떤 외교 행사를 넘어서서요.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을 딛고 한국의 어떤 국제적인 역할, 또 정체성 이런 걸 다시 세우려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만한 질문을 던져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이번 G7 회의 이후에 과연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나 합의가 나와야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대한민국의 돌아옴, 이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될 수 있을까요? 아,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결과물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앞으로 나올 여러 결과들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을 겁니다.